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 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비셋 장착과 크랭크셋 장착, 그리고 정확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구 없이 집에서도 장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장착하게 될 킹크 미드 비비입니다. 원래 스패니쉬 비비가 이 프레스핏 비비의 원조였는데 이제 거의 미드 비브로 통일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내용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베어링이 두 개 있고요. 미드 규격입니다. 오늘 장착할 거는 19mm 규격이고요. 19mm라는 거는 이 베어링의 내경을 말하는 겁니다. 외경, 바깥쪽을 말하는 거는 미드, 스패니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쪽이 19mm, 22mm, 최근은 24mm 규격도 많이들 나오고 있죠. 완성차는 대부분 안에가 19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드라이브 쪽, 체인 쪽에 들어가는 얇은 스페이서입니다. 가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체인 반대쪽에 넓은 공간을 메우기 위한 비비 캡이고요. 자, 크랭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랭크는 킹크 미션사에서 나온 가격대에 저렴하고 튼튼한 크로멀리 팔스플라인 크랭크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스프라켓을 좌구동, 우구동으로 세팅할 수 있는 이 스프라켓 보스라고 합니다. 보스가 양쪽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구동, 우구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크랭크에 보시면은 R과 L이 적혀져 있죠. R은 오른쪽이고요, L은 왼쪽입니다. 스프라켓이 방향이 좌우가 바뀔 수는 있는데 크랭크 오른쪽 크랭크는 무조건 오른쪽, 왼쪽 크랭크는 무조건 왼쪽에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달 조여지는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주행을 할수록 페달이 풀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오른쪽 크랭크는 오른쪽, 왼쪽 크랭크는 왼쪽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크랭크 스핀들이라고 하죠. 스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 스핀들 볼트죠. 크랭크 암을 스핀들에 고정해주는 볼트가 두 개 들어있고요. 요거는 스프라켓을 크랭크 암에 장착을 해주는 볼트입니다. 크랭크에 장착이 될 때 요쪽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볼트죠. 프레임 비비 튜빙에 그리스를 넉넉하게 바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비비 베어링 좌우 사이에 들어가는 요 스페이스의 간격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프레임 비비마다 넓이가 조금씩 틀리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완전히 베어링을 양쪽에 조립을 했을 때 요 상태로 베어링 내경이, 베어링 안쪽 부분이 이 스페이스를 딱 맞게 잡고 있고요. 크랭크 스핀들을 빼도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팅이 돼야만 크랭크 암을 꽉 조여서 눌러지더라도 베어링 회전이 저항을 받지 않고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에 있는 스페이서가 너무 조금 들어갔다, 그러니까 높이가 낮다 싶으면요, 이렇게 뜨는 상태가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스페이서가 바다로 떨어지겠죠. 안에서 노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크랭크 암을 꽉 조이게 되면은요, 베어링 안쪽과 안쪽이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눌리게 되고요, 베어링 수명이, 비비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스핀들을 임시로 껴봅니다. 이렇게 베어링과 스핀들 사이에 임시로 껴서요. 보통 일반적인 자전거로 BMX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비 넓이가 측정을 해보면은 73mm, 68mm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는 프레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체인스테이가 양쪽이 넓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비비셋도 같이 넓어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73mm 비비가 요즘엔 거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비셋을 베어링과
임시로 마친 상태에서요, 프레임 넓이하고 프레임 비비 튜빙 넓이하고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그러죠. 예, 정교하게 측정해주는 측정, 네, 도구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73mm 정도 나오죠. 그리고 비비 튜빙도, 프레임 쪽 비비 튜빙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지 좀 잘 보이겠죠. 네, 72.96, 73m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3mm입니다. 자, 집에서 하실 때는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스페이서를 넣고 베어링을 양쪽에 잡은 상태에 스핀들에 가조립을 하고요, 손가락 끝을 대보면서 비비 넓이와 이 베어링 좌우 넓이가 똑같은 간격을 맞추면 됩니다. 너무 좁다 싶으면은요, 비비셋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얇은 와셔가 있습니다. 보통 1mm 짜리도 있고 2mm 짜리도 있는데요, 요걸 하나 더 넣어주면은 이 비비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73mm 비비 아주 딱 맞춰서 잘 나와 있고요. 안에 스페이서가요. 오늘 세팅하는 프레임은 브로드웨이 프레임이죠. 킹크사에서 나온 하이엔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매칭이 잘 됩니다. 같은 브랜드 비비셋과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세팅이 좀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스페이서 넓이가 정확하게 결정이 됐다면요, 이제 베어링을 넣어야 되는데요, 베어링을 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어링 프레스라고 하는 전문적인 공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베어링 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 스페이서를 이 스핀들에 장착한 것처럼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크랭크를 보통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아니면 제가 만든 19mm 크랭크 비비셋 장착하는 공구입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껴서 프레임에 대고 이쪽을 플라스틱 망치로 쳐서 넣는 방식이죠. 자, 오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크랭크셋을 이용해서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셋업할 모델은요, 좌구동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요, 크랭크암 왼쪽 L이라고 써있죠. 길이와 보통 좌우 방향이 적혀져 있습니다. 170mm L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좌측 크랭크암에 일단 스핀들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스핀들 스플라인에는요, 항상 구리스를 넉넉하게 칠해주는 게 좋고요. 구리스가 부족하면은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나사선 안쪽에도 저는 구리스를 칠해주는 편입니다. 록타이트를 칠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록타이트는 볼트에 약간 발라져 있고요, 록타이트가 장점은 풀려지지 않는다는 건데, 충격에도요, 나중에 정비를 하거나 풀을 일이 생길 때 너무 안 풀어지거나 볼트가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나사선 부분에는 구리스를 칠해줍니다. 자, 왼쪽 암이죠. 왼쪽 암에 이 상태로 조립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크랭크 스핀들이 크랭크 암 끝까지 오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보통 한 3mm 정도, 2mm 정도 내려가면 아주 이상적이고요. 스핀들 길이에 따라 약간 좀 다르지만 포크의 헤드셋 그리고 스템을 장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 크랭크 볼트가 컴프레션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볼트가 크랭크 암을 완전히 눌러주면서 비비셋까지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스핀들이 너무 딱 맞거나 오히려 크랭크 암보다 튀어나오면은 그런 역할을 잘 못 해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요, 크랭크 암이 스핀들을 확실히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크랭크 용접 부위에 크랙이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들은 항상 크랭크 암에 이렇게 쭉 해서 한 80% 90% 정도 스핀들이 들어가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요 정도 길이가 정해졌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왼쪽 암이고요. 자, 옆에 핀치 볼트라고 하죠. 옆에서 크랭크 암
오므려뜨려서 스핀들을 잡아주는 볼트를 핀치 볼트라고 합니다. 핀치 볼트를 임시로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조여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조여줍니다. 그리고 크랭크 스핀들 볼트를 조여주고요. 크랭크 스핀들 볼트는 좌우 구분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쥐어주고요. 스프라켓을 좌구동이니까요. 왼쪽에 스프라켓을 장착을 해주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 스프라켓과 스핀들의 공간이 많이 남게 되죠. 여기에는 꼭 스페이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컨버터 스페이서죠. 일반적으로 스프라켓을 구입하시거나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22mm 스핀들에 장착하는 스페이서고요. 얇은 거죠. 좀 두꺼운 스페이서는 19mm 스핀들에 장착하는 오늘 사용될 거죠. 스페이서입니다. 스페이서는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장착되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서요. 그리고 장착되는 접촉 부위에는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이 닿는 부분은 그리스를 좀 발라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라켓 고정 볼트 부위에도요, 그리스를 약간 칠해주고요. 스프라켓도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살짝만 조여줍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약간의 유격이 있는 상태가 보다 정확하게 조립이 되고요, 체인 라인을 맞출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켓 구동 쪽에 끼는 얇은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BB 캡을 끼워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도 스핀들에 전체적으로 그리스를 골고루 얇게 발라줍니다. 골고루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스를 스핀들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넓이가 설정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베어링을 하나 넣어주고요, 스페이서를 하나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그대로 BB셋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스핀들의 센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반대쪽에도 베어링을 임시로 걸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베어링만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쪽을 치시면 됩니다. 쇠망치로 치시면 크랭크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요, 플라스틱 망치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아니면은 강목을 대고 쇠망치로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망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베어링이 보이시나요?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요.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캡을 대고서 플라스틱 망치로 크랭크암은 끼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강하게 두드려주면 베어링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스핀들을 크랭크를 다시 분리했을 때요, 정확하게 세팅이 됐다면은, 자, 안에 보이시나요? 안에 원통형의 긴 스페이서가 베어링 양쪽 내경에 닿는 상태로 공중에 저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구멍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이 상태가 정확하게 베어링이 장착된 상태입니다. 자, 다시 플라스틱 망치로 조립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체인 라인인데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스프라켓과 비비 사이에 들어간 스페이서 있죠. 스페이서 양을 잘 맞췄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스프라켓과 스프라켓 톱니와 이 체인 스테이 공간이 약간 생겨야 됩니다.
뭐 제품에 따라서는, 그리고 세팅에 따라, 프레임에 따라서 뭐 한 2mm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5mm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철자를 이용해서 체인을 장착했을 때 앞에 스프라켓과 뒤에 코그까지 일직선상이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줍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스프라켓도 좀 돌려가면서, 네, 돌리다 보면은 약간 뒤에 라인이 변합니다. 그 평균값 중간 지점에다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세팅이 됐고요. 뒤에서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 맞추면은 체인을 장착했을 때 체인이 많이 비틀려지지 않고 세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이렇게 철자가 제일 좋긴 한데요. 철자가 없으시다면은 일직선상이 나올 수 있는 뭐 플라스틱 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굳이 자가 아니더라도 긴 막대 같은 거라도 사용하시면은 체인 라인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대쪽이죠. 논드라이브 사이드라고 합니다. 구동 반대 방향에는 두꺼운 스페이서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크랭크암을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크랭크를 약간 돌려서 체인 스테이와 간격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스핀들이 이 크랭크 암 넓이의 한 80-90%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저 왼쪽 스프라켓 쪽에 스핀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스핀들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핀들 볼트를 먼저 장착을 해주고요. 핀치 볼트는 조이지 않습니다. 이 스플라인 방식의 크랭크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스핀들이 좌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하지 않고서도요. 자, 그래서 크랭크는 조립할 때는요, 핀치 볼트와 크랭크 볼트를 처음부터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나머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을 살짝 풀어줍니다. 살짝 풀으면은 이쪽에 공간이 생기고요. 반대쪽 스핀들 볼트를 조여주면은 가운데 있는 스핀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좌우 크랭크 암에 동일하게 스핀들이 물려있는 상태가 좋고요. 구동 쪽보다는요, 반대쪽, 구동 반대쪽 크랭크 스핀들 볼트들이 자주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을 미세하게 좀 더 양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에는 네, 한 5mm 정도 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네, 5mm 정도 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자, 반대쪽 크랭크 암을 조여서 스핀들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좀 뻑뻑해질 때까지 조이고요. 자, 여기도 역시 5mm 정도, 예,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핀치 볼트를 조여서 크랭크 조립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이는 순서는요, 포크 스템 헤드셋 조립할 때처럼 비슷합니다. 먼저 옆에 스핀들 볼트를 어느 정도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핀치 볼트를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체크해 주는 것도 좋고요. 스핀들 볼트를 먼저 조이고 그 다음에 핀치 볼트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라켓과 크랭크 암을 연결하는 볼트죠. 네, 이 볼트를 마지막에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크랭크 암과 비비가 압축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조여주는 게 스프라켓 센터가 가장 잘 맞는 상태가 됩니다. 자, 보통 6mm로 조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볼트 같은 경우도 가끔 체크를 해야 되는 볼트입니다. 반엽을 많이 연습하거나 이런 경우 자주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스프로켓과 크랭크 그리고 비비 셋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플라스틱 망치 정도만 있으면은요 집에서도 비비 장착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페이서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넓이를 딱 맞춰줘야만 베어링 수명이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체인 라인 맞춰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413 바이크 네모선장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